네, 이번엔 코로나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9시 기준으로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2,166명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9시 기준이니까 어제 하루 통틀면 그동안 최대치였던 2,221명을 훌쩍 넘길 거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요. 추석 연휴 이후에 확산세가 다시 가팔려지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죠. 이게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백영택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질병관리청의 백영택입니다. 네, 되게 연휴 때는 좀 쉬셨습니까, 단장님? 예. 추석날은 네, 가족들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지금 경무가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 확산세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전망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당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추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민족의 명절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만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확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예. 보면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좀 많이 증가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같고요. 네.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어제 확진자들 집계를 하고 있는데 숫자가 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그게 다음 주까지도 조금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검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 다음 주까지?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 어쨌든 고향을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어디 평소에 계시던 곳이 아닌 곳으로 이동하셨던 분들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변 분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추석 연휴 직전에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귀경길에 반드시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래서 이게 그 검사 건수가 늘어나서 확진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여지는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아마 이제 그동안에 이제 누적되어 있던 것들, 그다음에 이동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좀 확산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 확산세는 다음 주까지는 계속 될 거다 이렇게 일단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자, 이러면 결국은 백신 접종률로 다시 시선이 옮겨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70%를 넘겼고요. 그런데 550만을 헤아리는 미접종자들. 근데 이들 가운데 사전 예약률이 1.2%대에 머물고 있다면서요. 왜 이러는 거예요? 예, 저희가 아마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접종을 한번 예약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때 예약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약을 받았고 그 기간이 아마 연휴 기간 직전이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신청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알려서 좀 신청을 받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첫 번째 당초 예약하셨을 때 어떤 이유를 가지고 계셨던 건 간에 조금 신청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의 이슈들이 조금 아직 덜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자녀 백신 가지고는 1차 예약만 신청을 받았는데 그거를 최대한 이제 자녀 백신을 가지고 2차 그러니까 접종 완료까지도 빨리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을 좀 바꿔서 일단 1차라도 맞으시면 최대한 조속하게 접종 완료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했고요. 이번에 그다음 추가적으로 사전 예약하시는 분들한테는 mRNA 백신으로 접종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백신 인센티브가 좀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네, 맞고요. 당초에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완료하시면 밀접 접촉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동안에도 일정 부분 자가격리가 면제가 되었는데 다만 이 원래 확진자가 그분이 변이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다시 자가격리를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쳐가지고 지금은 이제 백신 맞으면 중증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이렇게 가는 확률들도 높지 않고 국내 뭐 그런 이유들을 감안해서 이제 한번 그 백신 접종을 완료하시고 난 다음에 밀접 접촉자가 되시더라도 그렇게 자가격리하지 않고 본인이 수동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제 그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일부가 좀 보도를 탄 게 있는데요. 현행 4단계인 거리두기를 2단계나 3단계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독감처럼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때만 거리두기를 가동한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은 저도 어저께 그 언론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요. 사실 정부에서는 왜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정부에서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관계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앞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뭔가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서 보도를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내에서는 어떤 결정한 바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앞으로 관련되는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정부가 관련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국민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베트남에 그 100만 회분의 백신을 그러니까 지원해 주기로 했다라는 이제 그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그 국내 어떤 백신 접종과 뭐 연관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장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전제 조건인 거죠, 지원에. 그렇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지금 1차 접종, 2차 접종까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접종 예약 안 하신 분들도 저희가 추가적인 예약을 받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접종 준비들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제 국내에서 저희가 이제 백신을 많이 충분한 물량을 구매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남는 부분들을 외국하고 공유한다라는 차원이고요.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인들도 굉장히 많이 가 계시고 교민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현지에서 백신 접종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우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교민들을 위한 부분들, 그다음 우리하고 여러 가지 교류나 관계가 깊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런 거를 책임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국내에 예방접종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남는 백신이기 때문에 그럼 베트남에 어떤 백신을 지원한다 이런 건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들은 이제 베트남 정부하고 좀 얘기를 해서 외교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고 나면 구체적인 사항들은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4분기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발표할 거고요. 그때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접종을 권고하지 않았었던 임신부라든가 그다음에 12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당초에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16세까지 청소년에 대해서 그 허가가 났었는데 그게 12세까지 낮춰져 있었고 외국의 경우에서도 12세부터는 지금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고 임신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이제 금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지만 그 임상 실험하는 데 있어서 임신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명확하게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권하지 않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임신부에 대해서도 접종을 하시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그동안 매주 금요일에 우리 단장님을 이제 만나왔었는데 앞으로는 좀 이슈가 있을 때 만나는 걸로 하고 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좀 어떠셨어요, 단장님? 네, 사실은 이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백신이라든가 예방접종이 굉장히 과학적인 부분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얘기로 전달할까 하는 부분이 제가 마치 통역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굉장히 어려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부족했었던 부분이 많았는데 우리 청취자들께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정부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과학적인 거에 대해 입각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슈 있을 때 그 쉬운 설명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영택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었습니다.